초라한 장례식. 조문객은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동네 아는 분들이었고 친척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빈소는 가장 작은 방이었고 영정 사진도 오래됐고 꽃도 몇 송이 없었습니다. 나는 상주석에 앉아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었고 이틀이나 회사를 비울 수 없었고 무엇보다 이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김민준, 42살. IT 대기업 임원입니다. 그리고 방금 돌아가신 김철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67세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사시던 단칸방에서 쓰러져 계셨고 이웃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드님이시죠?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놀라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비서에게 스케줄 조정하라고 했습니다. 회의는 미루고 미팅은 연기하고 이틀만 시간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빌딩들, 분주한 사람들, 나와는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부르지 않은 단어였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내 인생에서 지워버린 존재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반 친구들은 좋은 차를 타고 학교에 왔습니다. 부모님은 깔끔한 정장을 입었고 학부모 모임에서 당당했고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페인트가 묻은 작업복을 입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등은 구부정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학교에 오실 때마다 창피했습니다. 민준아, 저기 내 아버지 오신다.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우와, 진짜 현장 아저씨네. 민준이네 가난한가 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못 본 척했습니다. 집에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멈칫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학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졸업식 때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안도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는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민준아, 잘했다. 아버지 자랑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독립할게요. 원룸을 얻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사시는 낡은 빌라에서 벗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같은 회사 과장과 결혼했고 아파트를 샀고 차도 바꿨습니다. 아버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작게 할 거예요. 가족만 할게요. 그래, 알았다.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하셨습니다. 민준아, 손녀 보고 싶구나. 한번 안아봐도 되겠니? 바빠서요. 나중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고 아버지와는 1년에 한두 번 통화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처가 먼저 가봐야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가기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시는 단칸방을 보는 게 싫었고 낡은 옷을 입은 아버지를 보는 게 싫었고 무엇보다 내가 거기서 살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게 싫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게 2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대학생일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산소 앞에서 술을 드셨습니다. 혼자 조용히 우셨습니다. 민준아, 너는 잘 살아라. 우리처럼 살지 마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빈소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일까?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빨리 끝내야 하는데. 그때 빈소 문이 열렸습니다. 여고생 2명이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었고 손에는 꽃을 들고 있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한 학생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가셨어요? 저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학생도 울었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누구지? 저기. 실례지만 누구세요? 2 학생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아들분이세요? 네, 그런데. 저희는 아저씨가 후원하신.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었습니다. 후원? 무슨 소리지? 그때 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생, 남학생 셋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었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 대학 보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어떡해요? 목이 메었습니다. 대학? 나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대학생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아저씨가. 저희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아저씨가 20년 동안 후원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저희 학비, 생활비 다 아저씨가 대주셨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고아원을 후원했다고. 잠깐 그게 무슨. 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선생님. 영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사업 재개할 수 있었던 것도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사업? 저기요, 아버지와 어떤 사이세요? 저는 20년 전에 아저씨한테 도움받았습니다. 제가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한테 쫓길 때 아저씨가 3천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보증도 없이 이자도 안 받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네. 5년 후에 갚으려고 찾아갔는데 아저씨가 안 받으셨어요. 됐다. 너 잘 되는 거 보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1분, 아주머니 2분, 청년 몇 명. 모두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병원비 대주셨어요. 아저씨가 집 보증금 빌려주셨어요. 아저씨가 제 아들 학원비 내주셨어요. 아저씨가 저 취직시켜 주셨어요. 계속 나왔습니다. 빈소가 가득 찼습니다. 조문객이 어느새 10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고. 장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상주님, 고인의 유품이 있습니다. 작은 박스를 건넸습니다. 박스를 열었습니다. 낡은 지갑, 시계, 핸드폰, 그리고 통장 몇 개. 통장을 펼쳤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2005년 1월 희망고아원 50만 원, 2005년 2월 희망고아원 50만 원. 매달 50만 원씩 20년 동안. 다음 통장. 2010년 3월 김영애 병원비 200만 원,
2012년 7월 박철수 사업자금 3천만 원, 2015년 9월 이순자 집 보증금 1천만 원.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번 돈을 모두 남을 도와주는 데 썼습니다. 통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잔액 23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20년 넘게 일해서 남은 돈이 23만 원이었습니다. 박스 안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봉투에 민준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민준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없을 거다.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 못 됐다. 너를 좋은 학교 보내주지 못했고, 좋은 옷 사주지 못했고,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내가 고개를 숙이던 거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기 부끄러워하는 거 알고 있었다. 괜찮다. 이해한다.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아버지도 어릴 때 부모님이 가난해서 부끄러웠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능력이 없었다. 공부도 못했고 기술도 없었고 그저 몸으로 일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내가 대학 갈 때 돈이 없어서 미안했다. 내가 혼자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아버지는 결심했다. 너한테 부담 주지 말자. 너의 인생을 방해하지 말자. 너는 이미 잘하고 있었다. 좋은 회사 들어가고 결혼하고 잘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봤다.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대신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너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왔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아버지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해줬다. 그게 아버지가 사는 이유였다. 민준아, 아버지는 행복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보면서 행복했고 다른 사람들 돕는 것도 행복했다. 후회는 없다. 단 하나 너를 안아주지 못한 게 아쉽다.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주고 싶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괜찮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민준아, 너는 아버지 자랑이야. 잘 살아라. 행복해라. 사랑한다. 아버지가.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2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살고 계신 줄 몰랐어요. 부끄러워했어요. 명절에도 안 갔어요. 전화도 안 했어요. 저는 나쁜 아들이에요. 영정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용서하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여고생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저씨는 항상 아들분 자랑하셨어요. 뭐라고요?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됐다고, 잘 산다고, 행복하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저희한테도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처럼 열심히 살아라. 너희도 잘 될 수 있다고. 중년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는 아드님한테 부담 주기 싫어하셨어요. 내 아들은 바쁘다. 방해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관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미안해요. 계속 울었습니다. 67년을 사신 아버지. 평생 남을 도우며 사신 아버지. 아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혼자 사신 아버지. 마지막까지 아들을 자랑하신 아버지.
나는 그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너무 늦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나는 관 앞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화장했습니다. 유골함을 안았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이게 67년의 삶이라니.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안치하는 순간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는 이제 제대로 살게요.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살게요. 늦었지만 노력할게요. 유골함을 놓았습니다. 돌아서는데 장의사가 불렀습니다. 상주님, 이것도 가져가세요. 아버지 통장들이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일한 재산입니다. 잔액 23만 원짜리 통장. 그리고 20년 동안의 기록. 나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희망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이 반겼습니다. 아, 김철수님 아들분이시군요. 네. 아버지가 도와드렸다고 들었습니다. 도와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후원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모두 아저씨 덕분에 학교 다녔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대신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알게 해주셔서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뛰어왔습니다. 아빠, 9살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할아버지요. 선생님이 할아버지 얼굴 그리래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 응.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빠가 안 데려가 줬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딸을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어떤 분이었는데요? 따뜻한 분이었어.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셨어. 우와, 대단하다. 응. 대단하신 분이야. 아빠 자랑이야. 딸이 웃었습니다. 아빠도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응. 아빠도 노력할게. 그날 밤 아버지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자랑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자랑이고 싶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성공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배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